반갑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아나운서 서영석입니다. 유난히도 긴 이 여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푹푹 찌는 이 더위에 시원한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야 교생 실습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교보생명 인턴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2024 하반기 교보생명 채용 연계형 인턴 무려 7개 직무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교보생명을 실습할 수 있는 교생 실습의 특별한 기회,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집 기간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직무를 뽑게 되는지, 더불어서 자소서와 면접은 어떤 내용들이 담기면 좋은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용 설명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담당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보생명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장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교보생명 인사지원팀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황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컸어요. 이 브랜드 네이밍이 재밌더라고요. 교생 실습.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일부 직무만 인턴 채용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7개 직무로 확대를 진행하고 있고, 소매여신, 법인영업, 영업관리, 사무지원처럼 전국 단위로 채용하는 직무들도 있어서요. 많은 취준생분들이 교보생명을 실습할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교생 실습 네이밍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번에는 7개의 직무예요. 조금 더 폭넓어졌으니까 우리 지원자분들의 많은 관심이 더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채용 설명회 하면 요즘 이벤트를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에도 혹시 준비된 이벤트가 있을까요? 사전 신청을 해주신 분들은 교보 커리어톡 방으로 초대해서 오늘 나오는 현직자들과 직무 관련 Q&A 및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보생명 채용에 대해 열정이 담긴 댓글을 남겨주시면 남겨주신 분들 중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댓글 하나만 잘 달아도 기념품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보시고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께서는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교보생명 채용 설명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사실 교보생명 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상세히 알고 나면 취준생분들이 준비하기에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광화문 글판에 내걸었던 정윤종 시인의 방문객의 한 구절입니다. 광화문 글판은 교보생명이 매 계절마다 건물 외벽에 거는 글판인데요. 1991년부터 시작해 3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감 어린 글귀로 도심의 청량제 역할을 하며 광화문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명물이 됐습니다. 100여 편이 넘는 광화문 글판 문구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의 의미와 같이 교보생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일 교보생명 채용 설명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채용 설명회에서는 교보생명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분들에게 회사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건데요. 설명의 내용이나 그 외 궁금하신 내용들은 설명회 종료 후에 채용 홈페이지에 Q&A 페이지를 통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보험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을 주 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생명보험의 개념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때뿐 아니라 입사 후 업무를 하실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과 사고에서 생기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입니다. 생명보험은 고객이 미래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역경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상부상조 정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보험료는 만인을 위한 기부금으로서 타인을 돕게 되면 결국은 나도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하고 사회보장 성격도 강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들도 생명보험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집의 문 위에 책 표지 위에 보험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싶다. 왜냐하면 극히 작은 준비를 통해 남겨진 가족은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명보험에 종사한다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지키는 일이자 사람이 살아가다 피할 수 없이 찾아온 어려운 순간에도 가족들의 생활과 소중한 꿈을 지켜주는 숭고한 직업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어서 교보생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보생명은 민족자본 형성과 국민교육진흥이라는 창립 이념을 가지고 1958년에 창립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임직원은 3,802명, 보험설계사는 13,6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산 131조, 당기순이익 4,905억 원을 올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명보험회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교보생명은 1958년에 대한교육보험으로 창립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세계 최초 교육보험인 진학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최초라는 말은 교보생명에게 익숙한 것 같습니다. 교육보험 이후에도 국내 최초로 암보험, 변액보험, 유니버셜 보험, 하이브리드형 상품 등 독창적이고 우수한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종로 1가 1번지 광화문 사옥으로 이전했습니다. 1995년에는 대한교육보험에서 현재의 교보생명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외형 중심의 업계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고객 중심으로의 변화 혁신을 선언했고 비전 2010, 비전 2015, 비전 2020, 비전 2025를 선포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보는 교보생명은 어떨까요? 먼저 고객 부문입니다. 교보생명은 고객만족 경영대상을 5년 연속 수상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새로운 계약보다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먼저라는 신념으로 평생 든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상품 판매에만 집중하던 보험 영업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꾼 겁니다. 투자자에게 교보생명은 어떤 곳일까요?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12년 연속 A+ 등급을, 무디스는 10년 연속 A1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치의 A+ 등급은 해외의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등급이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의 대형 은행보다도 높은 등급입니다. 임직원 측면에서 보면 교보생명은 금융업계 최초 3회 연속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가족 친화 1호 최고기업으로 선정된 일하기 좋은 회사입니다. 2024년에는 제네바 기업가 정신 포럼에서 윤리경영과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을 통해 사회정의를 추구해온 글로벌 기업가에게 수여되는 글로벌 윤리경영과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지속가능지수 13년 연속 업계 1위에 선정됐고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관 금융감독원장 표창, ICT 이노베이션 어워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께서 보험 분야 최고의 영예인 보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1996년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신용호 창립자님에 이어 세계 최초로 부자 헌액의 진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교보생명의 2025년 비전은 보험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하는 문화, 금융 선도기업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생 든든한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지적, 재무적, 사회적으로 성장, 발전하게 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핵심 목적과 도전과 창의, 고객 중심, 정직과 성실의 핵심 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보생명에서 비전은 현장과 본사, 모든 임직원들의 열망과 실천 의지를 갖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교보생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보생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삶의 역경 극복을 돕는 데 집중하고 비영리단체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 중 대표적인 것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인데요. 1985년부터 육상, 수영, 빙상, 체조 등 기초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한 유소년 전국 체육대회입니다. 이상화, 김아랑, 정현, 박태환 등 꿈나무 체육대회 출신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딴 메달이 170여 개가 될 정도로 한국 스포츠 발전의 디딤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4가지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비전 경영, 고객 만족 경영, 지속 가능 경영, 그리고 나눔 경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 철학 하에서 존경받는 100년 기업을 꿈꾸고 있다고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본격적으로 채용 절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모집 직무는 상품 개발, 계리, 자산운용, 소매여신, 법인 영업, 영업관리, 사무 지원으로 총 7개 직무에 대해서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진행합니다. 소매여신, 법인 영업, 영업관리, 사무 지원의 경우 전국 단위로 채용하므로 채용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성별과 나이를 보지 않고 오직 직무 역량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지원 자격은 교보생명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4년제 정규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입니다. 전공은 상관없으며 졸업 예정자의 경우 추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기 위해서는 2025년 2월 28일 기준 학사 이상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보호 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전형 단계별로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채용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류 접수 기간입니다. 10월 중에는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고 온라인 직무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요. 11월 중에는 면접이 이루어지고 합격자에 한해서 12월 말부터 인턴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12월 말부터는 8주간의 인턴 실습이 진행되며 인턴 기간 중 우수자는 내년 3월 초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서류, 그리고 직무 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 크게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각 단계마다 우리 취준생분들께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점들을 조금 조심해야 될까요? 지원서 접수는 9월 30일 18시까지인데요. 지원서 작성 후에 임시 저장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최종 제출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합격자 발표 후에 메일이 안 왔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최종 제출을 하지 않고 임시 저장만 해놓으신 겁니다. 착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최종 마감일, 특히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는 지원자의 동시 접속 등으로 인해서 지원서 최종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유롭게 미리미리 제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류 전형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 지식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직무 관련 교육이나 경험이 있는지, 교보생명의 핵심 가치와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직무 적성 검사는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인성검사는 평소 지원자분들의 생각이나 행동 등을 토대로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답변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종이 대신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화면으로 비문학 지문이나 공간 지각력 테스트를 풀어보는 문제를 연습해보고 시험 응시 전에 미리 테스트 문제를 풀어보고 예열을 한 뒤에 응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은근히 시간이 또 타이트하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는 우선 넘어간 뒤에 다시 넘어오는 등 자신만의 시간 관리 방법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차 면접은 실무진 면접과 PT 면접, 롤플레이 면접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무진 면접은 지원자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직무에 대한 관심도나 이해도를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을 숙지하고 보험업과 담당 직무에 대한 지식을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원자분들께서 PT 면접이나 롤플레이 면접할 때 개인별 질문 개수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모든 지원자가 좀 공평하게 발언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수가 아닌 답변의 성실도, 조직의 그 직무 부합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니까요. 질문수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임원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인성과 태도, 일에 대한 가치관과 교보생명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인재상에 적합한지, 회사와 직무의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 담당자님께서 단계별로 설명을 주셨고 그 단계마다 팁까지 주셔서 아마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좀 힘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총 크게 나눠보면 3단계, 이 3단계를 넘어서 인턴으로 채용이 된다면 인턴십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12월 말부터 8주 동안 인턴 실습이 진행되는데요. 지원 직무에 해당하는 팀에 배치돼서 직무를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8주 동안 담당 멘토와 조직장이 인턴분을 꼼꼼하게 코칭해 드릴 거니까요. 업무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턴 기간 중에 과제 발표와 채용 면접이 이루어지고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자로 선정된 분은 2025년 3월 초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아마 정규직 안 되면 시간 낭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턴 8주 동안 충분히 실무를 경험하고 또 담당 멘토에게 꼼꼼히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8주 동안의 인턴 경험은 여러분의 경력 개발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인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회사에 입사할 때도 중요하지만 다른 곳에 또 일자리를 찾을 때에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알차게 준비가 잘 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취준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 중에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급여 문제거든요. 인턴들의 급여는 어떻게 될까? 누가 대답해 주실까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저희 채용 연계형 인턴은 8주간의 기간 동안에는 기간제 계약직 신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급여는 약 450만 원 이상 수준으로 지급 드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지금 원거리 근무인 경우에는 숙박과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급여는 인턴의 급여고 인턴을 넘어서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되면 급여가 또 달라지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저희 신입사원의 신분은 정규직이고 평균 연봉으로는 약 5,600만 원대 수준이고 카페테리아 포인트 연간 115만 원, 교통지원비 연 12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사무지원 직무는 조금 다른데요. 연봉은 약 3천만 원대 중반 수준이고 카페테리아 포인트 연간 99만 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단위 인센티브, 경력금 등도 별도 지급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경조사 지원, 휴양소 지원,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생활안정과 주거안정 제도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턴 그리고 신입사원의 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사 담당자님들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아무래도 취준생분들께서는 궁금한 것들이 여러 개가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제가 취준생의 마음이 되어서 두 분에게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장유진 담당자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자기소개서 쓰는 부분들이 늘 고민이잖아요. 이 자기소개서 각 항목은 제한된 글자 수를 채워야 유리할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글자 분량에 따른 가감점은 없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지원자의 강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모자르거나 조금 많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황병훈 담당자님, 네, 이 관련 전공 우대, 이거 사실 취업이나 채용을 할 때 늘 나오는 문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직무는 해당 전공자만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기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전공은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기재한 것으로 지원 부분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갖춘 다른 전공자, 타전공자분들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공한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직무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절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소서 관련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연계형 인턴 자기소개서 이번에는 총 6문항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번과 2번 문항에 대해서 담당자님들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항이요. 생명보험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와 교보생명에 지원한 동기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이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그 질문은 교보생명의 사업인 생명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교보생명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문항입니다. 생명보험의 정의와 시장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교보생명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숙지한 뒤에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원 동기에 대해서는 지원자분이 저희 교보생명에 어떤 매력을 느꼈는지,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를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은 우리 한병훈 담당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 질문이 이렇습니다. 본인 성격의 장단점을 교보생명 인재상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어떤 꿀팁 줄 수 있을까요? 네, 문항에 인재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 교보생명 인재상부터 알아야겠죠? 네, 교보생명의 인재상은 영어 단어와 관련이 있는데요. 훌륭한, 탁월한을 뜻하는 영어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사회자님 혹시 생각나는 영어 단어 있으신가요? 훌륭한, 탁월한, 굿,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very good, very good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와우, very good, excellent. 맞습니다. 네, excellent. 역시 바로 맞추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교보생명의 인재상은 excellent 앞에 5글자 EXCEL로 만들었습니다. ethic,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execution, 도전적이며 적극적인 사람. customer focus, 고객 지향적인 사람. engagement, 참여와 협조의 조직인. leading edge expertise,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입니다. 자, 자막 띄워드리니까요. 여기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캡처했다가 자소서 쓰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격의 장점을 직무 역량 관점에서 생각하고 앞서 알려드린 인재상 중 하나와 연결지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단점 역시 인재상 중 하나와 연결짓고 이 단점을 내가 어떻게 보완해가고 있는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교보생명 채용 자소서 총 6문항인데 1번과 2번 문항에 대해서 두 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6문항이다 보니까는요, 어떤 분들은 내용이 좀 중복이 되거나 반복이 되는 경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다음 3가지를 주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할지 설정하기입니다.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해요처럼 육각형 인재로 본인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은 모든 방면에서 뛰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지원하려는 직무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그에 맞춰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지 장점과 성공 경험을 어느 정도 좁혀서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소서를 읽고 지원자분들의 개성과 매력을 느끼기 쉬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재를 중복되지 않게 분배하기입니다.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항이 많으면 1번에서 썼던 말을 5번에서도 중복해서 쓰고 이럴 수 있는데요. 자소서 6개 항목에 활용할 소재를 미리 계획한 뒤에 작성하면 최대한 많은 소재를 활용해서 나를 어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작성한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기입니다. 1번 문항에서 도전을 좋아한다고 해서 5번 문항에서 리스크를 싫어하고 나는 안정적인 삶을 좋아한다고 하면 두 문장 모두 신뢰하기 어렵겠죠. 1번부터 6번까지 나의 경험과 주장이 일관되는지 흐름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소서 팁까지 알차게 들어봤습니다. 두 분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드린 질문들 외에도 더 많은 질문과 답변은 따로 파일로 정리해서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서 정보력 제대로 갖추시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잠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에 또 다른 소중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교보생명 현직자분들이 나오셔서 자소서와 면접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꿀팁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7개 직무를 채용하는 만큼 총 7명의 현직자분들이 나오시게 되는데요. 7개의 직무를 이 관련 있는 직무끼리 묶어서 세 토막 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상품 계리반 시간에는 상품 개발, 보험 계리 직무인 분들이 나오시고요.
자산 여신반 시간에는 자산운용, 소매 여신 직무인분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 사무반 시간에는 법인 영업, 영업관리, 사무지원 직무인분들이 나오십니다. 이 각 반별로 이야기가 몇 분 몇 초부터 시작하는지 타임 스탬프를 설정해서 더보기란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각자 관심 있는 부분들을 골라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보생명 현직자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계리반 두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한 분씩 소개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보생명 상품개발팀 시니어 생명보험 파트 한상민 사원입니다. 전 2022년 1월에 입사했고, 그리고 지금 상품개발 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보생명 계리팀 사원 이길도입니다. 저는 2021년 7월에 입사를 했고 현재는 계리팀에서 수익성 분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3년차, 4년차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입사원이라는 딱지를 떼고 제대로 일을 보여주고 있는 본인들만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취준생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싶습니다. 먼저 상품 개발 그리고 계리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상품 개발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상품개발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위험률 개발, 기초서류 작성, 보험료율 산출, 그리고 손익 산출, 이렇게 해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4가지 중에 기초서류 작성, 그리고 기초서류를 토대로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보생명에서 종신보험, 정기보험 이쪽의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상품들을 먼저 준비해 주시는 그런 직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계리 쪽은 어떨까요? 네. 저희 계리 직무에서는 보험부채 결산, 계리 적가정, 재보험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업무 중에서도 제가 맡은 업무는 수익성 분석 업무인데요. 수익성 분석 업무란 보험회사가 신상품 출시 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또한 이 신상품에 내재된 잠재된 리스크가 어떤 것인지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입니다. 아무래도 취준생들은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성격의 사람인데 나에게는 어떤 직무가 어울릴까? 혹은 반대로 이 직무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이런 궁금증은 아마 다들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상품 개발 직무는 어떨까요? 네, 우선 지원자들도 생각하다시피 그 정교함과 속도가 상품 개발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하는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침착하고 유연한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다시 해야 할 업무를 빨리빨리 생각해서 다시 업무를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리 직무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네, 저희 계리 직무에서는 아무래도 표현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리 직무의 핵심은 경영층에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 핵심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산출한 값이나 보고 자료 등을 남에게 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직무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표현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자소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인사 담당자님께서 1번 문항과 2번 문항에 대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3번, 4번, 5번, 6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조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먼저 3번 질문입니다. 지원한 직무는 무엇입니까? 해당 직무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입사 후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작성하여 주십시오. 상민님, 이 3번 문항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네, 우선 질문에 지원한 직무에 대해 물어봤으니까 상품 개발 직무에 대한 자기만의 정의를 자세히 써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입사 후 역량을 기르는 거에 대해서는 보험 계산 기술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상품 개발에 꼭 필요한 기초 서류 중에 하나인 상출 방법서를 토대로 저희가 보험료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끊임없이 입사 후에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입사 후에 많은 선배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과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일들을 배우겠지만 스스로 어떤 업무가 필요할지를 찾아서 이런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질문, 네, 길두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4번 질문은요.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질문 문항에 대한 의도는 어느 정도 이 계리 직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나를 물어보는 게 핵심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취준을 할 때 예를 들어 계리사 시험 준비를 하거나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보험회사 인턴을 해봤거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계리 직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봤는지 그러한 핵심 요소를 생각해보고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런 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나 그런 걸 생각해보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팁이셨습니다. 자, 5번 문항 가볼까요? 다시 상미님께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5번 문항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작성하여 주십시오. 어떤 걸까요? 지원자들 분들도 이 문항에 대해 당황했을 것 같은데 저는 되게 평탄한 인생을 살아서 도전적인 목표가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그 계리사 시험이 좀 어려워서 한 번에 못 붙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리사 시험에 낙방했을 때 낙방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이제 좌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보험회사 취업을 위한 다른 공부들을 바로바로 했어요. 예를 들어 미국 계리사 시험, 대외 활동 등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런 목표를 정하고 자소서에는 내가 이 목표를 세우고 나서 어떤 것을 얻었는지 그런 거를 문항에 잘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왜냐면은 우리 취준생들께는 현직자의 실제 이야기가 더 궁금할 것 같기도 해요. 조금 더 본인이 평탄했다고 하는데, 요런 문장들이 조금 우리 아마 면접관분들이나 인사 담당자분들에게 조금 더 인정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문장이라든지 이야기를 조금만 더 짚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군인 시절에 그 계리사 말고 손해사정사를 먼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손해사정사를 2년 동안 2차 시험에 모두 낙방을 해서 계리사로 다시 이제 전환을 했는데, 근데 제가 시험을 되게 낙방을 많이 했어요. 4년, 5년 내내. 그래서 좌절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다시 해보자. 이런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고 이제 자소서 문항에 썼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게 봐주시지 않았었을까. 그런 부분이, 네. 평탄한 인생치고는 낙방이 많았습니다. 네, 낙방이죠. 농담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누구나 큰 경험을 인생에 있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경험도 소중하게 어떻게 다뤄내느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질문은 다시 길도님께 여쭤보겠 텐데요.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팀이나 조직에서 다른 사람과 팀워크를 이루어 성과를 이뤄낸 경험에 대해서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항에 대한 의도는 일단은 회사라는 게 혼자 일할 수는 없고 모두와 같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팀플레이 속에서 어느 정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도 업무를 하면서 다른 팀과 리스크에 관련된 회의를 할 때도 있고 어느 상품에 들어간 수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남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더 큰 성과나 시너지 이런 걸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3년차, 4년차 선배들이 해주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소서에서 이제 면접으로 이야기를 좀 넘겨볼까요? 앞서서 우리 길도님께서는 표현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면접에 자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조언해주고 싶을까요? 일단 저희 회사의 면접 중에 여러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RP 면접이라고 그렇게 롤플레잉 면접이 있는데요. 이 롤플레잉 면접에서는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면접관님들에게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제 의견만 어필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의견을 듣고 이 의견과 제 의견을 융합하여
더 좋은 대안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면모를 어필하는 게 면접관님들에게 어필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임원 면접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임원 면접 때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임원분들께 직무 관련된 지식을 어필하는 겁니다. 이 임원분들은 사실 이 직무 관련된 지식을 통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무 지식을 어필하는 건 좀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이 임원분들에게는 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에 입사하여 이러이러한 성과를 내며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라는 인성적인 면모를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구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원분들에게는 함께 일하기 이 친구 괜찮겠구나라는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 낫다. 오히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던 큰일 난다. 네,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현직자 선배들이 뽑아주는 예상 면접 질문을 하나씩 이야기해주면 참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요즘 우리 회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를 아마 현장에서 느낄 것 같으니까 어떤 분부터 먼저 해볼까요? 우리 상품 개발의 한상민님부터. 네, 우선 업무를 해보니까 네, 난관이 되게 많아요. 뭔가 근데 저 혼자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선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질문은 업무를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는 편인지 네, 이런 질문을 하고 싶고 질문의 목적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혼자 붙잡고 고민하면서 끙끙 앓는지 아니면 주변 선배한테 바로바로 물어봐서 해결 후에 자기 것으로 바로 만드는지 네, 그런 걸 알기 위함의 질문이고 답변 방향으로는 이제 혼자 붙들어서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선배들한테 바로바로 물어봐서 일단 업무 먼저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몰랐던 거를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다시는 이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혼자 스스로 빨리 할 수 있게 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차 현직자 선배님의 예상 질문, 예상 면접 질문이었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4년차 선배님은 뭐라고 대답을 할지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는 편일까요, 길드님?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도 너무 좋은 질문인데 저라면 이렇게 답변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라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되고 제가 갖고 있는 수단, 즉 제가 갖고 있는 뭐 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뭐 선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빌린다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오히려 상사분께 보여드리는 게 제가 좋은 회사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가 저는 올바른 답변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점. 만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우리 길도님이 생각하는 이번에는 이런 질문이 면접에서 나오겠다. 혹은 이런 질문들은 참 좋겠다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남들과 구별되는 나만의 강점이 있는가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면접 질문입니다. 저도 많은 면접을 봐봤지만 그 상품 계리 직무 지원자들의 공통된 특성이 이게 아무래도 숫자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자신의 꼼꼼함, 계산적임, 이성적임만을 어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에 가려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면접관님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점이 좀 안타까워서 이러한 특성들 이외에 나만의 가지고 있는 장점, 진짜 남의 꼼꼼함, 이성적, 계산적 이런 건 당연히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이 특성들 이외에 나만이 진짜 남들과 구별되게 발휘될 수 있는 장점 이런 거를 면접관님들에게 어필하면 더욱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상민 우리 3년차 현직자께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내 장점은 뭘까? 분명히 질문이 올 텐데 난 뭐라고 대답을 하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오면 저는 이제 화를 잘 안 내는 편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다. 업무 중에 스트레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 몸도 아프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유연하게 그냥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역질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쵸, 중요하죠. 근데 항상 이제 자기가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 유발을 하면 안 되나. 근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답변 괜찮았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냉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이게 진짜 상품 계리 직무에서 최고로 발휘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 예상 질문까지 두 분에게 들어봤습니다. 정말 두 분 감사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응원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자소서 쓰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도 취업 준비를 할 때 뭔가 긴 터널을 지난 기분이고 뭔가 사람이 암울해지고 좀 그랬었는데 이번 기회에 교보생명에 꼭 합격하셔서 더 좋은 삶을 영위하시고 항상 웃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화이팅 합시다. 네, 지금까지 상품 개발 계리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산 여신반 시간입니다. 두 분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신들이 나와서 그런지 환호성이 막 들리고 있습니다. 한 분씩 소개 좀 들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지원자 여러분. 교보생명 자산운용본부 해지운용팀 권홍지입니다. 저는 2022년 7월 8주 동안 채용형 인턴을 경험한 후에 2022년 9월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소매여신 마케팅팀에서 디지털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최소혜입니다. 저도 인턴을 경험한 뒤에 2023년 2월 신입사원으로 최종 입사한 2년차 사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인턴을 통해서 이제 신입사원을 입사를 했다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분들이다 라는 감이 오실 것도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자산운용 소매여신. 저는 사실 좀 생소한 직무이기도 하거든요. 직무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산운용이요? 자산운용 본부는 채권, 주식, 대체투자,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본부입니다. 저는 자산운용 본부 안에 있는 해지운용팀에서 자산 가치 변동 위험을 줄이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지 업무를 위해 활용하는 자산에는 수압과 같은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시청자분들 중에 미국 주식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국 주식은 환율의 영향을 받고 이러한 변동을 고정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직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매여신은 어떤 직무인가요? 소매여신은 개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것으로 이번 직무는 고객 접점인 융자센터에서 직접 상담, 실행, 유지관리 등 대출 영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가 소속된 소매여신 사업본부 내 소매여신 마케팅팀에서는요, 대출 전반에 걸친 마케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융자센터, 컨설턴트, 모바일 플랫폼, 아웃바운드 등 고객이 유입할 채널을 관리하고 이 프로세스를 개선합니다. 그중 저는 아웃바운드와 모바일 채널을 맡아 해당 프로세스에 들어오는 고객에 대한 마케팅과 프로세스를 관리하며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 팀은 대출 상품을 개발하거나 실적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등 다양한 업무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각각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렇다면은 이 업무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혹은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운용 파트는요? 가장 중요한 역량은 성실함입니다. 자산운용 직무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공부하고 시장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숫자로 소통하는 직무인 만큼 실수하면 안 되기에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성실하게 결과를 여러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대답입니다. 성실함. 네. 하지만 필요하다고 하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소매여신 직무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융자센터에서 직접 고객과 대면하거나 지점 영업을 통한 컨설턴트님과의 소통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출을 포함한 금융지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손꼽힙니다. 아무래도 대화의 능력, 소통의 능력은 현 시대에 가장 또 중요한 역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서 이야기를 잠시 드렸지만 두 분 역시 인턴 생활을 통해서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턴 사원일 때 인턴 생활은 어땠는지 이 부분에 대한 후기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인턴 기간이 8주였습니다. 액티브 운용팀 주식 파트와 해지 운용팀에서 각 4주씩 배정되었으며 주로 팀 내 업무를 지원하거나 발표 PT를 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알파를 창출하는 팀인 액티브 운용팀에서는 기업 분석을 지원하였고 FX를 다루는 해지 운용팀에서는 데일리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인턴 기간 동안 태도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직원분들께서 물론 인턴인 저를 잘 챙겨주셨지만 그분들은 기존 업무를 진행하며 인턴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턴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깨너머로 관찰하고 잘 모르겠는 부분은 실무자 분들과 소통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어떤 업무를 주셨을 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먼저 찾아보려는 태도, 네, 그런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연님께서는 어떤 인턴 후기가 있을까요? 저는 인턴 6주 동안 소매여신 관리팀과 지역 융자센터에 배정돼 각 팀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점 영업이나 디지털 혁신 사례 조사 또는 성과평가 현황 등 보고서를 작성하고 PT 준비를 하는 등 다양한 과제들도 수행을 했었지만 저는 내가 이 조직에 얼마나 잘 융화될 수 있는지 항상 밝은 미소로 먼저 인사를 드리며 같이 일하고 싶은 후배로 기억될 수 있게끔 열정적으로 6주를 보냈습니다. 이 인턴 생활, 내가 이번에 교보생명 인턴이 되면 어떤 생활이 펼쳐질까를 생각해보다 보면 아, 이런 순간이 올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텐데 그 인턴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혹시 있을까요? 하나씩 좀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맞선배들이랑 대화한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실무자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직무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면 다들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러한 간단한 대화도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급작스러운 질문인데 네, 말씀 주셨던 성실함으로 대답을 주셨습니다. 네, 어떠셨을까요?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사실 채용형 인턴이라고 하면은 이런 경쟁 분위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당연히 이제 경쟁적인 분위기가 다수일까봐 조금 걱정이 앞섰었는데 오히려 동료들끼리 서로 과제도 도와주면서 매번 그 업무 시간이 끝이 나면 광화문 근처나 그 지역 융자센터 근처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추억들만 쌓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기억들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기억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하실 준비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자소서 준비, 이거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3번, 4번, 5번, 6번 역시 두 분에게도 한번 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지원한 직무는 무엇입니까? 해당 직무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입사 후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작성하여 주십시오. 홍지님께 여쭙니다. 네. 그 3번 문항은 직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저는 자산운용이라는 직무를 정의했었고 다수의 직무 관련 인턴 경험과 대외 활동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해당 직무에 지원할 역량을 쌓았다는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는 실무와 추가 공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었습니다. 네, 이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질문, 네 번째 질문은 소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렇습니다.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어떡하죠?
4번 질문은 지원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질문인데요. 당시에 저는 고객 대상으로 대출 상담을 진행하려면 데이터 기반 논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적 역량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다수 분석 프로젝트와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했었던 경험들을 적었었고, 만약 해당 질문은 내가 왜 이 직무에서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논리적으로 작성을 하며 경험을 덧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것과 경험을 잘 결합해서 만든 문장이 도움이 되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지님께 다시 여쭤볼 텐데요. 지금까지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작성하여 주십시오. 팁을 주십시오. 네, 5번 질문은 교보생명의 인재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전적인 인재라는 점을 알려달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자산운용 대회 수상 경력을 작성하였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도전적인 경험을 언급해도 되지만 만약 본인이 없다면 본인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도전적인 경험도 인성을 중시하는 교보생명에 맞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아, 도전적인 경험. 없어도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문항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소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팀이나 조직에서 다른 사람과 팀워크를 이루어 성과를 이뤄낸 경험에 대해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6번 질문은 지원자의 협업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교내에서 진행했던 전공 튜터링을 주제로 참여율이 저조했던 문제를 멘티들과 소통을 통해서 고질적이었던 그 문제를 전원 참석으로 개선하였고 튜티 모두 목표 학점에 달성한 경험을 작성하였는데요. 이에 본인만의 특별한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들이 있다면 그 경험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소서를 넘어서 이번에는 면접 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나를 표현해 낼까? 팁을 좀 선배님들께서 전해 주십시오. 먼저 홍지님께 들어볼까요? 이제 실무진 면접에서는 지원 직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희망한다는 것을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히 회사에 대해 공부하고 회사가 원하는 인재의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더불어 준비한 답변만 나열하는 것이 아닌 소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T 면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떼는 PT 면접을 2번 진행하였고 한 번은 근무팀에서 정한 2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 정해서 하였고요. 나머지 한 번은 자유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PT 면접에서 직무 지식을 어필할 수도 있겠지만 PT를 만드는 과정과 노력의 정도를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채용형 인턴 중에 PT 면접을 준비할 때에는 꼭 태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지원자가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관점에서 답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임원 면접에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느꼈던 단점을 설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런 단점을 본인이 어떤 행동을 통해 보완하겠다라는 결론까지 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함정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회사의 단점을 이야기해라. 그 얘기는 단점이 뭐니가 아니라 이 단점을 너는 입사해서 어떻게 같이 해결해 볼래? 이렇게 역질문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예상 질문도 한번 뽑아볼 수 있을까요? 라떼는 선배가 1년 전 네. 어떤 예상 질문을 한번 면접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자산운용 직무이기 때문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질문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험사 자산운용의 특징은 무엇인가? 되게 전문적일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자산운용과 달리 보험사 자산운용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차별화할 수 있는 답안을 준비하시는 게 아무래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1년차 선배님의 예상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꼭 좀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이 예상 면접 질문 어떤 거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저라면 내가 최근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생각한 이유는 현재 트렌드에 대한 관심 평가도 있지만요. 얼마나 내가 논리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생각을 하였고, 사실 혁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서술만 할 수 있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설득이 됐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딱 들으면서 혁신적, 야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대답을 듣고 보니까 아 그렇지, 본인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취준생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고 또 배울 만한 점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씩 해주셔야겠죠. 어떤 후배들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취업은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운도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절대 자존감 낮아지지 마시고 본인만의 강점을 잘 다듬어서 후배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교보생명에 하나의 빛을 더할 수 있는 교보인이 되기를 바라며 교보인이 되기 위한 당신만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네, 빛나는 취준생들에게 빛나는 이야기를 해주신 두 분 감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업 사무반 시간입니다. 이번에는요, 현직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꽉 차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더 튼실한 이야기들이 나오겠다 싶습니다. 한 분씩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준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법인사업본부 퇴직연금 컨설팅센터 신재영입니다. 24년 1월 법인영업 직무로 입사했고 영업조직 발령 전에 지원 조직인 투자파트에서 상품 공시, 주간 시황 레포트 작성 등 투자 컨설팅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이렇게 만져도 뜨거워요. 왜냐하면 가장 핫한 신입사원 중에 한 분이잖아요. 오늘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서 가장 핫합니다. 1년차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분 소개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교보생명에 입사해서 현재 지점장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철호 지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점장님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안녕하세요. FP 지점에서 근무 중인 입사 3년차 지원 담당 김가희입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법인 영업, 영업 관리, 그리고 사무 지원. 제대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 법하지만 내가 어디를 지원해야 될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떤 직무를 하는 부서인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영업부터요? 법인 영업 직무는 퇴직연금 기가입 단체를 관리하거나 신규 단체 확보를 위한 영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고객 상담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만들고 직접 고객을 만나 투자 상담을 진행하는 등 차별화된 교보생명만의 영업 프로세스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업 프로세스의 한 축. 아, 그렇군요. 영업 관리는 어떤 직무일까요? 예, 영업관리 직무는 영업 현장에서 FP들의 수입 증대를 위해서 FP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지점 조직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직무입니다. 좋습니다. 사무 지원도 들어볼까요? 저는 청담 FP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FP님들의 영업을 도와드리는 사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FP님들이 영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FP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업무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신계약 체결을 위한 업무, 그리고 체결된 계약들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계약 유지 업무, 전반적인 계약 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지점장님과 여러 가지 지점의 실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성향, 이런 역량이 이 직무에는 딱 맞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고객을 만나는 직무이다 보니 고객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개인끼리, 팀원끼리, 조직끼리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영업관리의 우리 장철호님. 영업관리에서 지점장의 판단 하나하나가 지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판단은 배제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T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면 잘하겠네요. 그렇습니다. T십니까? 대문자 T입니다. 아, 대문자 T시군요. 네. 우리 사무지원 쪽은 어떨까요? 네, 저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지원 업무는 FP님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T의 능력. 역시 T의 능력일까요? 네, 저 T. 아, 네. T이셨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법인 영업은 커뮤니케이션 역량, 영업 관리와 사무 지원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역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소서 쪽으로 이야기를 좀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1번, 2번은 우리 인사 담당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3, 4, 5, 6번 자소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팁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재영님이 3번 문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질문은 지원한 직무는 무엇입니까? 해당 직무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입사 후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작성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문항은 지원 직무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법인 영업 직무가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한 퇴직연금을 다루는 거다 보니 대충 구글링 몇 번 하고 작성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현직자 인터뷰나 교보생명 퇴직연금 유튜브 채널 같은 다양한 좀 경로로 정보 수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자격증을 따겠다는 포부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데 금융권에 속해 있는 이상 그런 노력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법인이나 영업 이 두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본인만의 차별화된 포인트를 강조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자소서 네 번째 문항은 우리 철호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팁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문항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어떤 팁을 줄 수 있을까요? 4번 문항은 영업관리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FP들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경험한 특별한 소통 경험에 대해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어떤 소통을 했던 내용들을 좀 담기면 좋을까요? 되도록이면 어떤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를 어떻게 잘 풀어가는지 뭐 이런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항은 가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항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작성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저는 교보생명에 입사하기 이전 꾸준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모두 도전적인 목표였고 노력으로 달성한 경험이었는데 꼭 근무 경험이 아니더라도 학창 시절에 했던 동아리 활동이나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었고 개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고객님들과 FP님들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자소서에도 쓰고, 근데 자소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 일할 때에도 그 경험들이 바탕이 또 되는군요. 네. 자, 여섯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항 철호님께 네, 팁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이나 조직에서 다른 사람과 팀워크를 이루어 성과를 이뤄낸 경험에 대해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라는 문항입니다. 이번 문항은 지원자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저는 창업을 했었는데 직원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직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을 설정한 이유, 그리고 그 과정 등에 대해서 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리더십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지원자가 가진 리더십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소서 쓰는 팁에 대해서 현직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취준생분들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잘 생각하셔서 자소서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소서에 이어서 면접 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어렵잖아요, 면접. 지영님 어떨까요? 어떤 팁이 필요할까요? 면접에 대한 팁으로는 정형화된 답변이 아닌 본인 생각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장에서 영업직으로서 사람을 만날 때 강점을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적극적인 태도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본인이 깊게 고민해 본 티가 나는 답변만이 면접관 분들의 그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롤플레이 면접에서는 주어진 시간에 명확한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산으로 간다 싶을 때는 지원자님께서 빠르게 방향을 설정하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면 되게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요. 면접을 가장 최근에 보셨잖아요. 가장 최근에 면접을 보고 합격한 현직자가 꼽는 예상 질문, 면접 질문 어떤 걸까요? 일단 법인영업 직무가 퇴직연금을 다루다 보니 지원자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관이라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 허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충 알아보고 지원했던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걸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는 DB 제도랑 DC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장점 등을 서술하시면 되게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혹시 질문을 딱 들어왔는데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저는 실제로 면접장에서 모르는 질문을 받았는데 모르겠다고 대답을 바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네,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상 질문 우리 철호님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면접 예상이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가? 만약 좋아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매일 FP와 소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강점을 명확하게 안다면 그것이 지점장으로서의 굉장한 강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자분들이 친구나 지인들한테 내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면접장에서는 솔직한 자기의 강점을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꿀팁 중에 하나겠어요? 친구나 주변인들. 내가 보는 나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어찌 보면 조금 더 객관적인 본인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면접관의 표정으로 우리 가희님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네, 우리 가희님은 어떤 예상 면접 질문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FP를 대면하는 지점에서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그 상황들을 어떻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지가 저는 일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 때 본인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점장님이나 경험이 많은 선배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빠르고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면접 예상 질문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 분들이 이 세 분을 주목하고 있었을 겁니다. 세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었는데 취준생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응원 한마디씩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깊은 자기 객관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면접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이 그 지원자분들의 인생에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니까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좋았습니다. 자, 철호님. 취준생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무엇이든 해내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희님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앞선 걱정으로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 어린 얘기였고요. 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들 잘 이해하시고 또 들으셔가지고요. 제대로 된 면접, 자소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감사했습니다. 네, 2024 하반기 교보생명 인턴 채용 설명회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사 담당자님 두 분을 다시 모셨는데요. 자, 채용 일정과 이벤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류 접수 기간입니다. 10월 중에는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고 온라인 직무적성 검사를 실시하고요. 11월 중 면접이 이루어지고 합격자에 한해서 12월 말 인턴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12월 말부터 8주간의 인턴 실습이 진행되고 인턴 기간 중 우수자는 25년 3월 초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사전 신청을 해주신 분들은 교보 커리어 톡방으로 초대해서 오늘 나오는 현직자들과 직무 관련 Q&A 및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보생명 채용에 대한 열정이 담긴 댓글을 남겨주시면 남겨주신 분들 중 10명을 추첨해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말씀드린 일정, 이벤트 잘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어떤 후배들이, 어떤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기업에 도전하고 당장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조금 다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맞는 기업을 만나기까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 중에서 언젠가 나와 꼭 맞는 기업을 만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네, 파이팅!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황병훈 담당자님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지원하지 않으면 합격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을 해야 합격의 기회를 꼭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앞서 직무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본인의 역량이 어느 부분이 맞는지 잘 판단하셔서 지원을 꼭 하셔주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꼭 합격하셔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2024 하반기 교보생명 인턴 채용 설명회 이름에 하여 교생 실습 할 사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